탑뷰에서 박스 만들었고요. 박스 크기는 500으로 설정했어요. 모디파이 리스트 열고 키보드 T 입력하고 T 입력해서 바로 테이퍼를 선택을 하고요. 테이퍼 어마운트는 마이너스 0.25 테이퍼 엑시스 프라이머리 축을 Y로 설정을 했어요. Convert to Editable Poly. 자, 서브 오브젝트 레벨 폴리곤 레벨에서 앞면을 선택을 했고요. 탑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 면에 해당될 거고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앞쪽에 해당되는 폴리곤을 선택을 했어요. 인셋 옆에 세팅 버튼 누르고 어마운트 50. 자, 또 익스트루드 옆에 세팅 버튼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부로 마이너스 50. 자, 인셋과 익스트루드 적용을 했어요.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아래쪽에 해당되는 모서리 엣지, 또 위쪽에 해당되는 모서리 엣지.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한쪽 모서리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죠. 자, Alt X 눌러서 시스루 기능을 켜놓고요. 반투명한 상태가 되어져서 가려져 있는 면 없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엣지 위아래로 두 개 같이 선택을 했고요.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세그먼트 개수를 2개로 설정을 했어요. 자, 탑뷰에서 볼게요. 버텍스 레벨에서 버텍스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을 해서 무브로 Y 엑시스예요. Y축으로 버텍스를 이동을 했고요. 자, 아래쪽 면을 볼게요. 아래쪽 면 폴리곤 선택해서 인셋 50 들어갔고요. 자, 면 분할을 할 거예요. 면 분할할 때는 폴리곤 레벨에서 테슬레이트 버튼을 찾아주시고요. 자, 면 분할을 했어요. 4등분을 했고요. 자, 탑뷰에서 N곤을 하나 만들 거고 크리에이트, 쉐입, N곤 반지름은 150 설정했고요. 사이드는 8로 설정했어요. 팔각형 반지름 150에 팔각형 반지름 150원의 내접인 팔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온라인에서 Alt A 센터 XY로 설정을 하고요. Z축은 의미가 없어요. 폴리곤 선택했어요. 자, 에디터블 폴리를 선택을 했어요. 버텍스 레벨에서 무브로 이동을 할 건데 자, 엑시스는 X축, Y축이 같이 선택이 되게끔 사각형으로 연결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스냅은 버텍스 켰고요. N곤 위치에다가 맞춰 볼 거예요. 자, 폴리하고 지금 팔각형하고 두 개가 겹쳐 있게 되는데 모서리 부분을 한번 선택하면 팔각형 선택될 거고요. 한번 선택하면 폴리가 선택이 될 거고요. 자, Shift G 누르면 지오메트리 한꺼번에 꺼질 거고요. Shift S 눌러주면 또 쉐입이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지금은 쉐입을 선택을 할 거니까 Shift G 눌러서 지오메트리를 꺼주고 쉐입만 남게 되면 쉐입을 선택해서 지워주고요. 자, 아래쪽 모서리들을 또 엣지들을 정리를 할 건데 버텍스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주게 되면 버텍스가 사라지면서 면까지 같이 없어지게 돼요. 자, 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보더에서
경계선을 선택을 하고 캡 명령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델리트를 눌렀을 때 버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들과 면들이 같이 삭제가 되었었는데, 버텍스 선택하고 리무브 버튼을 누르던지 아니면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 버텍스만 제거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둘 다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버텍스 제거할 때. 자, 폴리곤에서 이번엔 베벨이고요. 수치 없이 적당히 마우스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세요. 자, 디테일한 모델링은 버텍스 선택하고 스케일로 또 무브로 스케일 조절하실 때 주의할 게 X축으로만 줄어들거나, 자, 탑뷰를 보면 X축으로만 줄어들거나, 또는 탑에서 봤을 때 Y축으로만 줄어들거나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니까 스케일 조절하실 때는 삼각형,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로테이트 사용할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에서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원, 드래그해서 로테이트 각도를 적당히 만들어주고, 또 무브로 위치 지정해 주고요. 자, 서브 오브젝트 끄고 하나를 복사를 할 건데, 클론 옵션은 레퍼런스로 선택을 했어요. 자, 원본은 그대로 두고 레퍼런스 복사되어져 있는 부분에 모디파이 리스트 터보 스무스를 적용을 할 거고요. 모디파이 리스트를 열고 이번에는 TU 입력을 해서 터보 스무스를 적용을 했어요. 반복 횟수는 3회로 설정을 했고요. 서피스 패러미터에서 세퍼레이트 바이 스무싱 그룹을 체크를 해주면 각이 져 있는 부분과 부드럽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이상한 모양이 됐죠. 자, 이거를 원하는 부분들, 각지는 부분들과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들을 따로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스무싱 그룹을 나눠 볼 거예요. 자, 원본 선택했고요. 일단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스무싱 그룹, 자동으로 잡혀져 있는 스무싱 그룹은 클리어 올 다 제거를 했어요. 자, 앞쪽 면 선택해서 1번으로 지정했고요. 옆면은 2번으로 지정했어요. 3번, 4번, 양 사이드는 5번 지정할게요. 5번.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않으면 같은 넘버를 또 사용하셔도 되세요. 1번, 2번, 자, 3번, 4번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스무싱 그룹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재질을 각각 다른 색상으로 각 면마다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전체 다 선택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아이디들을 자, 초기화를 하고요. 기존의 아이디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1번 아이디는 셀렉트 아이디 윗면이 될 거고요. 2번은 아래쪽 위아래 앞부분. 3번 위아래 왼쪽. 또 4번은 오른쪽. 5번은 앞에. 6번은 뒤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아이디 10번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앞면 전면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1번으로 지정을 했어요. 1번. 자, 베젤에 해당되는 부분을 2번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본체 부분은 3번으로 설정했고요. 자, 아래쪽 부분도 3번으로 같이 설정할게요. (4번) 5번 바닥면까지 6번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들어가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set id 1, 2, 3번, 4번, 5번, 제일 바닥 6번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 터보 스무스 적용할 거고요. 서페이스 패러미터에서 세퍼레이트 바이 스무싱 그룹 체크를 해놨고요. 자, 이제 재질 편집기 열어서 기본 설정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을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선택했고요. 전체 아이디 개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기본 개수가 10개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10개 다 쓴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사용하고 있는 개수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요. 자, 서브 매트리얼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설정했어요. 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고투 페런트 2번, 3번, 4번도 스탠다드로 설정을 할 건데 클릭하고 스탠다드 선택하고 OK.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또 넌 클릭해서 스탠다드 OK 해주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루트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보이는 이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카피로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재질 어사인 매티리얼 투 셀렉션 재질 부여하고 색상만 한번 바꿔볼게요. 구분되어지게끔 색상들을 넣어주면 자, 폴리곤에서 아이디 지정했었던 부분 폴리곤에서 아이디 지정했었던 숫자와 지금 여기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매티리얼 아이디 숫자 같이 맞아지면 그 색상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10번 폴리곤에서 특정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 자, 3번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애를 10번으로 숫자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매티리얼 에디터에서도 10번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하나 추가해 볼게요. 슬롯을 하나 추가하고 숫자를 맞춰주면 돼요. 10번. 색상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자, 오렌지색으로. 스무싱 그룹은 경계면에서 부드럽게 보일 건지 아니면 분리가 되어져서 보여줄 건지 각이 져서 보여줄 건지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매티리얼 아이디는 재질 아이디, 매티리얼 아이디가 들어가는 부분과 폴리곤에서 자, 매티리얼 아이디, 폴리곤 아이디 설정하는 부분 숫자가 같이 맞춰주게 되면 그 재질 부분이 물체에 들어가는 거고요.